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적 있으신가요? 60대, 70대가 되어도 가슴은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뛰는데 어딘가 자신감이 꺾이고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과 부부 관계를 연구해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건강한 노년의 비결을 나누고 있죠. 지난 세월 동안 2만 명이 넘는 시니어 남성들과 그들의 가족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사랑과 활력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부엌과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으로 삶을 바꾼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의 최병수 씨는 은퇴 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침대에선 어색한 침묵만 흐르고 최병수 씨는 스스로를 늙었다고 여기며 아내와의 스킨십을 피하게 됐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무슨 부부 생활이겠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사는 게 전부죠. 그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의 눈빛엔 아내와의 따뜻한 시간을 그리워하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최 선생님, 하루 3번 아내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부엌에 있는 사과 식초와 생강을 꺼내보세요. 한 달 뒤, 최병수 씨는 환한 미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요즘 저를 보고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이 영상은 단순히 발기력을 되찾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깊은 유대감, 잃어버렸던 자신감, 그리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천 가능한 비결을 담고 있죠.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있는 재료와 일상 속 작은 습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나이에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최병수 씨처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풀어볼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금 저와 함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겠습니까?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실천법. 둘째, 값비싼 약 없이도 활력을 도둑찾는 자연스러운 방법. 셋째, 건강과 자신감을 동시에 채우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결들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최병수 씨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볼까요, 여러분? 60대 이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순간을 나누고 싶지만 어딘가 몸이 따라주지 않아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으셨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유들을 하나씩 풀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함께 찾아볼게요. 먼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혈액순환의 감소입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혈액이 몸 구석구석으로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되죠. 특히 남성의 발기력은 혈관 건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 흐름이 약해지면 중요한 순간에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만난 64세 김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아내와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설렜는데 요즘은 아무리 애써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지만 그 뒤엔 여전히 아내와의 가까운 시간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저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매년 약 1-2%씩 감소한다고 해요.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선교계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근육량,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는 활력까지 좌우하죠.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66세 이영호 씨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죠.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아내와의 시간도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무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역할 상실, 경제적 부담, 혹은 부부간의 소통 부족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지웁니다.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고 혈압을 높이며 결국 신체적 활력을 떨어뜨리죠. 62세 이재민 씨는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와 눈도 잘 안 마주치게 됐어요. 제가 남자로서 부족한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상실과 감정적 거리감이 얽힌 복잡한 연쇄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 가지 혈액순환, 호르몬, 스트레스는 서로 얽혀서 악순환을 만듭니다. 몸이 약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아내와의 스킨십을 피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결국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부부들 중엔 이런 이유로 각방을 쓰게 된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나이 탓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약 50%가 발기부전을 경험하며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요. 건강한 혈관은 심장뿐 아니라 남성의 활력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남성이 우울증과 만성 피로를 더 자주 겪는다고 밝혔죠. 놀랍게도 이 연구들은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65세 박종수 씨는 제 조언을 듣고 하루 3번 아내의 손을 잡는 습관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일주일 만에 아내가 먼저 미소를 지으며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해졌어? 라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이 작은 스킨십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손을 잡는 순간 옥시토신, 즉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박종수 씨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손잡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아내와의 대화도 늘고 저도 덩달아 기운이 나더라고요.
이 모든 문제, 혈액순환, 호르몬, 스트레스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해결책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과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로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이 나이에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비밀,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들로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엌 찬장을 열어보시면 어떤 재료가 보이시나요? 사과 식초 한 병, 생강 한 조각이 눈에 띄지 않으신가요?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요리 재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강력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 이 친숙한 재료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과 부부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두 가지가 마치 팀워크처럼 함께 작용하는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먼저 사과 식초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사과 식초는 단순히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병 안에는 혈관 건강을 되살리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혈액이 더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심장은 물론 몸의 중요한 부위까지 혈액이 더 잘 전달되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매일 사과 식초 12스푼을 섭취한 사람들은 평균 혈압이 501mg 낮아졌다고 보고됐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혈압이 낮아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며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까지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67세 최병수 씨는 사과 식초를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사과 식초가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요리할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최 선생님, 아침에 공복에 사과 식초 1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죠. 3주 뒤, 최병수 씨는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볍고 동네 산책할 때 다리가 덜 무거워요. 그의 얼굴엔 예전엔 없던 생기가 돌고 있었죠. 이제 생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강은 우리 식탁에서 늘 보던 그 친숙한 재료지만 사실 이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천연 약재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이 더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진저롤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한다는 점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에너지, 근력, 그리고 성욕을 유지하는 핵심 호르몬이죠.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 15%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운, 아내와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최병수 씨는 사과 식초에 생강을 더해보자는 제 제안을 듣고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박사님, 생강즙이라니 좀 귀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사과 식초 1스푼의 생강즙 반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죠. 한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아내와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의 아내도 변화한 남편을 보며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힘이 넘치냐며 미소를 지었다고 하더군요. 사과식초와 생강은 마치 길을 열고 흐름을 밀어주는 팀워크처럼 작용합니다. 사과식초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면 생강이 그 길을 따라 혈액과 에너지를 힘차게 밀어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사과식초는 혈관을 열어주고 생강은 그 안으로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요. 이 조합은 단순히 신체적 변화를 넘어 부부 사이에 따뜻한 순간을 되찾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만난 70세 박민수 씨는 이 방법을 2개월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요즘 저를 다시 남자로 보는 느낌이에요. 같이 산책할 때 손을 잡는 게 어색하지 않게 됐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부부의 유대감을 되찾는 힘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실천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식초 1, 2스푼과 생강즙, 반 스푼을 따뜻한 물 200ml에 타서 마셔보세요. 생강즙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서 생강을 갈아도 좋아요. 맛이 강하다고 느껴지시면 꿀 반 스푼이나 레몬즙 몇 방울을 추가해보세요. 꿀과 레몬은 맛을 부드럽게 할 뿐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보너스 효과까지 줍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 대신 식사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간단한 습관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이 하고 몸에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첫걸음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싼 보조제나 복잡한 처방전 없이 여러분의 부엌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죠. 65세 김영수 씨는 이 습관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변화를 느낄 줄 몰랐어요. 아침마다 마시는 게 습관이 되니까 하루가 더 가볍게 시작돼요. 그의 미소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힘, 즉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사과식초와 생강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몸을 깨우고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부엌에 숨겨진 또 다른 보물들로 그 효과를 더 키워볼까요? 다음으로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과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 간단한 첫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계속 탐험해 볼까요, 여러분? 방금 사과식초와 생강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활력을 불어넣는지 들어보셨죠? 하지만 부엌 찬장의 보물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식탁 위, 냉장고 속에 이미 준비된 다른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싼 보조제나 약 없이도 여러분의 건강을 단단히 채워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조력자들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 부엌 속 숨은 보물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지, 그리고 이 간단한 재료들이 어떻게 부부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먼저 꿀과 레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음료를 맛있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아요. 꿀은 천연 에너지원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여주는데 탁월합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 혈관을 튼튼히 하고 소화를 돕죠. 특히 사과식초와 생강의 강렬한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조화로운 파트너예요. 제가 만난 68세 김영수 씨는
사과 식초와 생강 음료에 꿀과 레몬을 조금씩 추가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처음엔 그냥 맛이 좋아서 마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상쾌해졌어요. 그의 아내도 덧붙였어요. 남편이 요즘 더 밝아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이 작은 변화가 부부의 아침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죠.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호박씨,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에요. 이들은 아연과 마그네슘의 보고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고 에너지를 북돋아줍니다. 특히 호박씨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연구에 따르면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시 15%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해요. 70세 박민수 씨는 매일 아침 호박씨 한 줌과 아몬드 몇 알을 간식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예전엔 계단 오르는 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동네 한 바퀴 돌고 와도 숨이 안 차요. 아내와 산책할 때도 더 당당하게 걷게 됐어요. 그의 변화는 단순한 체력 회복을 넘어 자신감과 부부간의 유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녹색 채소와 과일은 어떨까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공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 이완을 도와줍니다. 시금치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질산염이 많아 중요한 순간에 몸이 더 잘 반응하도록 돕죠. 65세 이재호 씨는 매일 점심에 시금치 반찬 한 접시와 바나나 한 개를 추가했어요. 한 달 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졸리고 무거웠는데 요즘은 오후에도 기운이 넘쳐요. 아내가 저를 보고 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아내는 덧붙였죠. 남편이 요즘 더 활기차 보여서 저도 같이 요리하면서 즐거움이 늘었어요. 이 재료들의 힘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데 그치지 않아요. 이들은 몸속에서 혈관을 깨끗이 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에너지를 북돋아줍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제가 만난 69세 최동수 씨는 호박씨와 시금치를 식단에 추가한 뒤 아내와의 대화가 늘었다고 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식탁에서 말없이 밥만 먹었는데 요즘은 아내와 메뉴를 같이 고민하면서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 작은 식단 변화가 부부의 일상에 따뜻한 웃음을 되찾아준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실천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 약 30g 정도를 간식으로 드세요. 호박씨나 아몬드가 좋지만 좋아하는 견과류면 충분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한 접시를 반찬으로 추가해보세요. 디저트로는 바나나나 사과 한 개를 드시면 더 좋아요. 이 재료들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준비하는 데 시간도 거의 들지 않아요. 66세 김상훈 씨는 이 습관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이렇게 간단한 걸로 기운이 돌아올 줄 몰랐어요. 아내가 요즘 저를 보고 미소 짓는 게 참 좋아요. 이 재료들은 비싼 보조제 없이도 여러분의 몸을 내부에서 단단히 채워줍니다. 게다가 부엌에서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는 단순히 건강을 넘어 부부 사이에 따뜻한 순간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식단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부엌의 재료들로 몸을 채웠다면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그 효과를 더 키워볼까요? 다음으로 간단한 운동과 생활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활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계속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방금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들이 얼마나 큰 활력을 불어넣는지 들어보셨죠? 하지만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건 단순히 음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마치 자동차와 같아서 좋은 연료와 함께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마트한 식단과 운동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음식과 운동이 어떻게 몸속에서 활력을 깨우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 영양 식단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있어 마그네슘과 아연은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아연은 호르몬 생성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영양소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식탁에 이미 준비되어 있죠. 바나나, 시금치 같은 잎채소, 호박씨, 아몬드, 그리고 해산물은 이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특히 굴은 바다에 비아그라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아연이 풍부해요. 연구에 따르면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5%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해요. 제가 만난 64세 정수호 씨는 매주 굴 요리를 식단에 추가했어요.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죠. 박사님, 굴이 특별한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맛있는 음식 아니에요. 하지만 한 달 뒤 그는 환한 미소로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훨씬 상쾌해요. 아내도 제가 더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정수호 씨의 변화는 단순히 체력 회복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와의 대화가 늘어나고 저녁 산책을 함께하며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죠. 이처럼 스마트한 식단은 몸을 채울 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 따뜻한 순간을 되찾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운동은 우리 몸을 자연스러운 펌프처럼 작동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중요한 부위로 산소와 영양소를 원활히 전달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빠른 걸음 걷기예요. 하루 2분 30분, 조금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어보세요. 이는 심장을 튼튼히 하고 혈관을 통해 혈액을 힘차게 보내주는데 탁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걷는 사람은 심혈관 건강이 30% 개선되고 피로감이 줄어든다고 해요. 66세 김영호 씨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예전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곤 했는데 요즘은 1시간 걸어도 거뜬해요. 아내와 같이 걷다 보니 대화도 많아졌어요. 다음은 까치발 운동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까치발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강화합니다. 65세 박종수 씨는 아침 저녁으로 까치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2달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다리가 튼튼해진 게 느껴져요. 아내와 마트 갈 때도 더 당당하게 걷게 됐어요. 그의 아내는 덧붙였죠. 남편이 요즘 더 활기차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기운이 나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자전거 타기도 추천드려요.
자전거는 골반 주변 혈류를 촉진하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집에 자전거가 있다면 주말 15분 정도 가볍게 타보세요. 실내 자전거든 동네 한 바퀴든 상관없어요. 68세. 이재민 씨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자전거 타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몸도 가볍고 아내와 같이 타면서 웃는 시간이 늘었어요. 이 운동들은 비싼 헬스장 장비 없이도 여러분의 몸을 자연스럽게 깨워줍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점심에 바나나 1개와 시금치 반찬 1접시, 호박씨나 아몬드 1줌 약 30g을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굴이나 새우 같은 해산물을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면 더 좋아요. 운동은 하루 20분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까치발 운동 10회씩 3세트를 해보시고 주말엔 자전거를 15분 정도 타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을 튼튼한 펌프처럼 작동하게 만들 거예요. 이 음식과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채우는데 그치지 않아요. 몸이 가벼워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아내와의 대화와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67세 최동수 씨는 이 습관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아내와 말없이 밥만 먹었는데 요즘은 같이 산책하며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를 느낄 줄 몰랐어요. 그의 미소는 단순한 식단과 운동이 가져온 삶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한 식단과 운동은 몸속에서 활력을 채우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몸만으로 완성되지 않죠. 마음을 다스리고 깊은 휴식을 취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활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지 알아볼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들과 간단한 운동이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셨죠? 하지만 활력은 단순히 몸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되죠.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과 부부 관계를 연구해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재충전하는 2가지 강력한 도구, 바로 깊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2가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마치 따뜻한 포옹 같은 비결입니다. 먼저 깊은 수면의 중요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밤에 푹 자는 시간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을 넘어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은 우리 몸이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을 가장 활발히 분비하는 골든타임이에요.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이 호르몬들이 최고조로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사람들은 호르몬 수치가 20% 안정적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고 해요. 제가 만난 68세 윤재우 씨는 예전엔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잠을 미뤘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밤에 잠이 안 와서 늘 뒤척였어요. 아침엔 늘 무겁고 아내와 대화할 기운도 없었죠. 저는 그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윤 선생님, 밤 10시 30분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한 달 뒤 그는 환한 얼굴로 찾아와 말했어요. 박사님,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어요. 몸이 가볍고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하며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잠을 더 잔 결과가 아니었어요.
깊은 수면이 그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은 거죠. 수면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품질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1~2시간은 화면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것도 좋아요. 70세 김민수 씨는 잠들기 전 침대에서 아내와 손을 잡고 5분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그 짧은 시간이 저와 아내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잠도 더 깊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 작은 습관이 부부의 유대감까지 되살렸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스트레스는 마치 조용한 도둑처럼 우리의 활력을 훔쳐갑니다. 은퇴 후 역할 상실, 경제적 걱정, 혹은 부부간의 소소한 오해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고 혈압을 높이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리죠.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5% 낮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도둑을 쫓아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긴장된 몸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제가 만난 65세 최병수 씨는 퇴직 후 경제적 부담으로 늘 불안해했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죠. 박사님, 요즘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아내와 말다툼이 잦아졌어요. 저는 그에게 하루 5분 심호흡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최 선생님, 잠들기 전 코로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춘 뒤 입으로 6초 내쉬어보세요. 2주 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이 간단한 호흡이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할 줄 몰랐어요. 아내와 대화할 때도 덜 날카로워졌어요. 그의 아내도 덧붙였죠. 남편이 요즘 훨씬 부드러워져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또 다른 방법은 편안한 음악을 활용하는 겁니다. 잔잔한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를 담은 음악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67세 박종수 씨는 매일 저녁 10분간 잔잔한 피아노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으면 잡생각이 사라져요. 아내와 함께 듣다 보니 서로 미소 짓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 작은 습관이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부부 사이에 따뜻한 순간을 늘려줬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실천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간 심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춘 뒤 입으로 6초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깨를 부드럽게 내리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여기에 잔잔한 음악을 틀거나 아내와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이 습관은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의 깊은 휴식을 선사합니다. 69세 이영호 씨는 이 방법을 3주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이렇게 간단한 걸로 기운이 돌아올 줄 몰랐어요. 아내와 손잡고 잠드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네요. 이 작은 변화들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부부간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습관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마음과 몸을 재충전할 준비가 되셨다면 또 다른 강력한 도구로 여러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볼까요? 다음으로
몸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는 골반저근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계속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에 숨겨진 강력한 근육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이 근육은 마치 집의 기초처럼 여러분의 활력과 조절력을 튼튼히 지탱해주는 핵심 역할을 해요.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근육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간단한 케겔 운동으로 여러분의 몸과 자신감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 운동은 비싼 장비나 복잡한 과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진짜 보물 같은 비결입니다. 골반저근은 우리 몸의 하복부, 골반 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방광과 장을 지지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골반저근은 발기력과 조절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죠. 나이 들수록 이 근육이 약해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중요한 순간에 몸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이 근육을 단련해 혈류를 개선하고 발기력을 강화하며 자신감을 되찾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3개월간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한 남성의 70%가 발기력 개선을 경험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 변화는 부부 사이에 따뜻한 순간을 되찾고 자신감을 북돋우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가 만난 66세 최민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민규 씨는 은퇴 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죠. 박사님, 아내와의 시간이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자꾸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내와 눈도 잘 안 마주치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엔 체념과 함께 아내와의 가까운 시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에게 간단한 케겔 운동을 제안했어요. 최 선생님, 하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골반저근을 조였다가 풀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는 2개월 뒤 환한 미소로 찾아왔어요.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아내와의 시간이 훨씬 자신감 넘치게 됐어요. 예전엔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이제는 즐거워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 기능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남자로서, 그리고 부부의 중심으로 당당히 서게 된 거죠. 케겔 운동의 힘은 단순히 발기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운동은 골반 부위의 혈액 순환을 촉진해 전반적인 체력을 높이고 심지어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케겔 운동을 하는 남성들은 전립선 문제의 위험이 30%가량 낮아진다고 해요. 게다가 이 운동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TV를 보면서, 심지어 운전 중에도 가능하죠.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나 복잡한 기구 없이 여러분의 몸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비결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실천법은 정말 쉽습니다. 먼저 골반저근을 찾는 법부터 알아볼게요.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 바로 그게 골반저근이에요. 이 근육을 3초간 조였다가 3초간 부드럽게 이완해보세요. 하루 10회, 하루 10회씩 3세트. 아침과 저녁에 나눠서 해보세요. 처음엔 근육을 찾는 게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건 너무 세게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호흡하며 하는 거예요. 65세 김용호 씨는 케겔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아내와 산책할 때도 더 당당해졌어요. 그의 아내도 덧붙였죠. 남편이 요즘 더 밝아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케겔 운동의 또 다른 매력은 즉각적인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이점이에요. 꾸준히 하면 골반저근이 튼튼해지면서 혈류가 개선되고 신체적 조절력이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 생활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활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죠. 69세 박종수 씨는 케겔 운동을 3개월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자신감을 느낄 줄 몰랐어요. 아내와 손잡고 동네를 걸을 때. 예전에 젊은 내가 돌아온 기분이에요. 그의 변화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는 다시 삶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간단한 운동은 여러분의 몸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줍니다. 하지만 이 기초를 더 단단히 하려면 신체적 노력뿐 아니라 마음의 연결도 필요해요. 여러분, 골반저근이 몸의 중심을 잡아준다면 부부 사이에 따뜻한 유대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자, 이제 이 신체적 변화를 부부 관계로 확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아내와의 소소한 스킨십과 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계속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방금 케겔 운동이 우리 몸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는 비결에 대해 들어보셨죠? 하지만 진정한 활력은 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어색할 수 있어요.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과 부부 관계를 연구하며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신체적 힘만큼이나 중요한 부부간의 감정적 유대를 되살리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건 마치 마음에 따뜻한 씨앗을 심는 일과 같아요. 작은 스킨십과 대화로 시작하는 이 씨앗이 부부의 삶을 다시 꽃피우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적은 말다툼이 아니라 서로에게 익숙해진 침묵이에요. 69세 김상훈 씨 부부는 은퇴 후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저녁 식사 후 함께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느새 각방을 쓰며 서로 룸메이트처럼 지내게 됐죠. 김상훈 씨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박사님, 아내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있어도 어색하기만 해요. 그의 목소리엔 아내와의 따뜻한 시간을 되찾고 싶은 갈망이 묻어 있었죠. 저는 그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하루 15분만 TV를 끄고 아내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해보세요.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어? 같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뒤 그는 환한 미소로 찾아왔어요. 박사님, 아내가 다시 저를 보며 웃어요. 요즘은 잠들기 전 손을 잡고 자게 됐어요. 이 작은 변화가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스킨십과 대화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 즉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의 스킨십은 혈압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제가 만난 67세 박민수 씨는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점점 집안이 조용해졌다고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와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TV만 켜놨어요. 그런데 그게 더 외로웠어요. 저는 그에게 매일 저녁 10분 동네를 함께 산책하며 아내에게 작은 칭찬을 건네보라고 했어요. 박 선생님, 아내에게
오늘 참 예쁘네 같은 말을 해보세요. 3주 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보고 미소 짓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산책하면서 손잡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의 아내도 덧붙였죠. 남편이 요즘 다정해져서 집에 오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런 작은 스킨십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데 그치지 않아요. 손을 잡거나 가벼운 포옹은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분비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65세 이재호 씨는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와 같이 김치전을 부치면서 깔깔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요리하다가 손이 스치는데 그게 참 따뜻했어요. 이 소소한 순간들이 부부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고 침실에서도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스킨십은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을 30% 이상 높이고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개선한다고 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실천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10분,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해보세요. 손을 잡거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주말엔 함께 요리를 해보세요. 간단한 반찬이나 샐러드를 같이 만들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한 번 아내에게 작은 칭찬을 건네보세요. 오늘 이 옷 참 잘 어울리네거나 당신 미소 보니까 기분 좋아져 같은 말이에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따뜻한 물결을 일으킵니다. 70세 최병수 씨는 이 습관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연인처럼 봐주는 느낌이에요. 같이 요리하면서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런 스킨십과 대화는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데 그치지 않아요. 신체적 힘과 감정적 유대는 함께 가야 오래가는 행복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68세 김영호 씨는 제 조언을 따라 아내와 매일 밤 5분씩 손을 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따뜻함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아내와 눈을 마주치며 웃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네요. 그의 변화는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는 다시 부부의 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유대가 단단해지면 신체적 활력도 한층 더 강해집니다. 자, 이제 이 감정적 연결을 더 강화하면서 몸의 활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일상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보조 운동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계속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엌 속 재료와 간단한 스킨십, 그리고 케겔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깨우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는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줬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몸 전체를 부드럽게 깨울 차례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과 부부 관계를 연구하며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 보조 운동들을 소개하며 여러분의 몸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방법을 들려드릴게요. 이 운동들은 비싼 헬스장이나 복잡한 기구 없이도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비결이에요. 먼저 까치발 운동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나이 들수록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몸 구석구석으로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하지만 까치발 운동은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줍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특히 골반과 하체로 가는 혈류를 강화해 활력을 북돋아 줍니다. 제가 만난 71세 이영수 씨는 까치발 운동을 처음엔 귀찮아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하루 10분만 투자해보라고 권했어요. 이 선생님, 아침 저녁으로 까치발을 10회씩 3세트 해보세요. 2달 뒤, 그는 환한 미소로 찾아왔어요. 박사님, 동네 친구들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계단 오르는 게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의 변화는 단순한 체력 향상을 넘어 일상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가벼운 요가, 특히 브리지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골반 저근을 강화하고 고관절을 부드럽게 열어주는데 탁월해요. 골반 부위에 혈류를 촉진해 신체적 활력과 조절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죠.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요가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20% 개선되고 근육 긴장이 줄어든다고 해요. 68세 김용호 씨는 요가를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요가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간단한 브리지 자세를 추천했어요. 김 선생님, 누워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루 30초씩 3회만 해보세요. 한 달 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이 자세가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할 줄 몰랐어요. 아내와 산책할 때 허리가 덜 뻐근해요. 그의 아내도 덧붙였죠. 남편이 요즘 더 활기차 보여서 저도 같이 걷는 게 즐거워졌어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스쿼트와 제자리 자전거 타기를 소개할게요. 이 운동들은 전신 지구력을 높이고 심장과 골반 부위로 혈액을 원활히 보내줍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강화해 일상에서의 움직임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제자리 자전거 타기는 심박수를 높여 전신 혈류를 촉진하죠. 70세 박민수 씨는 스쿼트를 처음 시작할 때 무릎이 걱정됐다고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무릎이 약해서 스쿼트는 무리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가벼운 스쿼트를 제안했어요. 박 선생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로만 해보세요. 하루 10회면 충분해요. 3개월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동네 한 바퀴 돌 때 숨이 덜 차요. 아내가 저를 보고 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실천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 10분을 투자해 까치발 운동 10회 3세트, 브리지 자세 30초 3회, 그리고 제자리 자전거 타기 5분을 해보세요. 까치발 운동은 벽을 짚고 하면 더 안정적이고 브리지 자세는 매트나 침대 위에서 하면 편해요. 제자리 자전거 타기는 거실에서 음악을 틀고 가볍게 발을 움직이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 운동들은 케겔 운동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하체 운동과 골반적인 운동을 병행한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25% 이상 개선됐다고 해요. 69세 최병수 씨는 이 루틴을 2개월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이렇게 기운이 넘칠 줄 몰랐어요. 아내와 동네를 걸으며 손잡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운동들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집에서 특별한 준비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비싼 헬스장이나 복잡한 기구 없이 여러분의 몸만 있으면 충분하죠. 이 작은 움직임들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데 그치지 않아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골반 부위에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부부 사이에 따뜻한 순간을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67세 이재호 씨는 이 운동들을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동네 산책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내와 함께 걷는 시간이 즐거워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간단한 운동들은 여러분의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자, 이제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단단히 채울 준비가 되셨나요? 이 모든 비결들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실천 계획을 세워볼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마지막 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엌 속 재료부터 간단한 운동,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까지 활력을 되찾는 비결들을 함께 탐험해 왔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과 부부 관계를 연구해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건강은 단순히 젊음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은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을 더 풍요롭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났다면 그 불씨를 키워 삶을 바꾸는 불꽃으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68세 박종민 씨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그는 사과식초와 생강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케겔 운동과 까치발 운동으로 몸을 깨웠으며 아내와의 소소한 대화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 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연인처럼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삶이 새로워졌어요. 그의 미소 뒤엔 단순한 건강의 변화가 아니라 부부의 따뜻한 유대와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멀리 있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엌, 거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순간 속에서 이미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내일 아침 사과식초 1스푼과 생강즙 반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까치발 운동 10회 3세트, 케겔 운동 10회씩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엔 아내와 10분만이라도 동네를 산책하며 손을 잡아보세요. 오늘 참 예쁘네. 같은 작은 칭찬 한마디를 잊지 마시고요. 이 작은 습관들이 한 달 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저를 믿고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이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저장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친구나 가족에게 이 비결을 공유해 희망을 전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사과식초를 마셔봤어요. 라거나 아내와 산책하며 손잡았더니 기분이 달라졌어요. 같은 작은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많은 부부가 따뜻한 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꼭 가까운 병원이나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비결과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삶이 더 활기차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